BTS 월드 투어 발표에 전 세계 아미들이 눈물 흘리며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어젯밤, 정확히는 2026년 1월 24일 밤부터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총이나 미사일이 오가는 전쟁이 아니라 컴퓨터 마우스와 손가락이 무기가 되는 디지털 대전이었죠. 뭐냐고요? BTS의 완전체 월드 투어 일정이 발표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발표 하나로 전 세계 34개 도시가 환호성을 질렀고, 제외된 국가들은 그야말로 집단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K-팝 그룹 하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까지 요동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생생한 현실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한 여성, 아미는 자국이 투어 일정에서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카메라 앞에서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진 표정으로 오열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콘서트 하나 못 본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녀에게 BTS는 삶의 희망이자 위안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의 증명 같은 거였던 거죠. 근데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소름이 돋았어요.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7명의 청년들이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에 이런 엄청난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자랑스러웠거든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순수하게 음악과 퍼포먼스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미친 상황이 벌어졌어요. 투어 일정에서 제외된 국가의 아미들이 그냥 포기했을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즉시 플랜 B를 가동했죠. 뭐냐고요?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날아와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 단위로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BTS 투어 일정이 발표된 직후 전 세계에서 서울과 부산을 검색하는 검색량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구글 트렌드 그래프가 거의 수직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투어 일정에서 제외되거나 일정이 적은 지역에서 한국행 항공권과 숙박시설 검색이 미친 듯이 치솟았죠.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 좌석이 동나고 서울과 부산의 호텔들은 예약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티켓팅도 시작 안 했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티켓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한국부터 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소비자 행동인가요? 아니죠. 이건 거의 종교적 순례 수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미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최소 24시간 넘게 걸립니다. 비용도 왕복에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들어가죠. 거기에 숙박비, 식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5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요. 그런데도 이들은 완전체 BTS를 눈으로 직접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모든 걸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류의 위력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 자석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미친 상황은 티켓팅 당일 벌어졌어요. 어젯밤, 그러니까 정확히는 오늘 새벽이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BTS 티켓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열했냐면 각 국가별 티켓 판매 사이트가 접속자 폭주로 다운되는 사태가 속출했어요. 수십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니까 서버가 버티질 못한 거죠.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연 티켓은 판매 시작 3분 만에 전석 매진됐습니다. 3분이에요. 3분. 6만 석 규모의 경기장이 3분 만에 동났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도 비슷했어요. 9만 명 수용 규모인데 5분도 안 돼서 매진. 일본 도쿄돔은 아예 1분 30초 만에 전석 소진됐죠. 이게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 한정판 스니커즈 쟁탈전도 아니고 5만 석이 넘는 콘서트장이 1분 반 만에 동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한국 PC방이 외국인들로 만석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전 세계 아미들 사이에서 한국 PC방이 티켓팅 성공률을 높이는 성지로 입소문이 났거든요. 왜냐고요? 한국 PC방의 컴퓨터 사양과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웃기면서도 자랑스러운 부분이에요. 한국의 PC방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기가바이트급 램에 최신 그래픽카드 장착하고 인터넷 속도는 기본 1기가바이트 이상. 여기에 기계식 키보드에 게이밍 마우스까지.
이런 환경이 일반 가정지대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외 아미들이 티켓팅은 한국 PC방에서 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는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강남, 홍대, 신촌 일대 PC방들은 밤새 외국인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동남아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심지어 유럽과 미주에서까지 날아온 아미들이 한국 PC방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밤새 티켓팅 대기열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PC방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횡재를 한 거예요. 평소에는 한국 게이머들만 오던 곳에 갑자기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시간당 2,000원씩 내고 10시간씩 앉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외국인 아미들이 한국 PC방에서 뭘 먹는지 아세요? 라면이랑 김밥이에요. PC방 특유의 컵라면 문화를 체험하면서 티켓팅을 하는 거죠. 어떤 미국인 아미는 자기 인스타그램에 한국 PC방에서 먹는 신라면과 함께하는 BTS 티켓팅이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라고 올렸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컵라면 하나가 문화 체험이 되고 PC방이 국제 관광 명소가 되는 이 상황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티켓팅에 성공한 아미들과 실패한 아미들의 반응이 완전히 극과 극이었거든요. 성공한 아미들은 그야말로 로또 당첨된 사람처럼 환호했어요. 화면 캡처해서 인증샷 올리고 울면서 기뻐하고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자랑하고 한 브라질 아미는 티켓팅 성공하자마자 카메라 앞에서 삼발을 추기 시작했어요.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 이웃들 다 깰 판인데 너무 기뻐서 춤을 춘 거죠. 반면에 실패한 아미들은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는 대기열 번호가 3만 번대를 넘어가자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서 오열했어요.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결국 자기 차례가 오기도 전에 매진됐다는 메시지를 받은 거죠. 이 소녀의 울음소리가 너무 절절해서 영상을 보는 저까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남자 아미가 완전히 멘붕한 표정으로 이게 말이 되냐. 1분도 안 돼서 매진이라니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현실 부정과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죠. 이 사람은 아마 몇 달 전부터 이날을 준비했을 거예요. 휴가도 내고 알람도 맞춰놓고 인터넷 연결도 점검하고. 그런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 이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전 세계 아미들은 이 상황을 티켓 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티켓 전쟁이에요. 수백만 명이 수만 개의 좌석을 두고 벌이는 생존 게임 같은 거죠. 근데 이 전쟁의 치열함이 어느 정도냐면 멕시코 대통령까지 공식 성명을 낸 수준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BTS의 멕시코 공연은 우리 국민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며 티켓 예매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K-팝 그룹의 콘서트 티켓팅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는 이 상황. 정상인가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멕시코에서 BTS 티켓 예매 사이트가 마비되면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수십만 명의 멕시코 국민들이 티켓을 못 구했다. 시스템이 불공정하다고 항의하니까 대통령까지 나선 거예요. K-팝 콘서트 하나가 국가 차원의 이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BTS의 그리고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이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BTS의 이번 월드 투어로 인한 경제 효과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최근 투어 경제 효과인 7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어요. 7조 3천억 원을 넘어선다고요. 여러분, 테일러 스위프트가 누군지 아시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팝스타 중 한 명이에요. 그녀의 투어가 미국 경제를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경제 효과를 창출했거든요. 그런데 BTS가 그걸 넘어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아이돌 그룹이 미국 최고의 팝스타를 경제 효과 면에서 제치는 거예요. 가디언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BTS의 팬덤인 아미들은 단순히 콘서트 티켓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시의 호텔, 레스토랑, 교통, 관광 명소까지 모든 산업을 활성화시킨다. 특히 BTS 멤버들이 방문한 장소는 즉시 성지가 되어 수년간 관광객을 끌어모은다고 말이죠.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BTS가 특정 레스토랑에서 식사했다는 소문만 돌아도 그 식당은 다음 날부터 몇 시간씩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BTS가 입었던 옷, 사용했던 제품들은 순식간에 품절되죠. 이게 바로 BTS 효과예요.
그들이 스쳐 지나간 자리마다 돈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투어에서 서울과 부산이 포함됐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해외 아미들 입장에서는 BTS의 고향에서 그들이 자란 나라에서 공연을 본다는 게 특별한 의미거든요. 단순히 콘서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성지 순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 공연 티켓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BTS 투어 발표 이후 전 세계에서 한국을 검색하는 횟수가 평소보다 300% 이상 증가했어요. 300%요. 서울 관광 정보, 부산 호텔 예약, 인천공항 가는 법, 한국 비자 신청 방법, 심지어 한국어 기초 회화까지. 이 모든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한국 문화에 대한 검색도 함께 늘었다는 거예요. 한국 음식, 한국 전통 문화, 한국 쇼핑 명소, 한국 대중교통 이용법 등등. 아미들이 단순히 콘서트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왕 한국까지 온 김에 한국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고 가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 관광의 선순환 구조예요. 한국관광공사는 이미 BTS 투어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평소보다 최소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이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쓰는 돈이 수천억 원 규모가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호텔 숙박비만 해도 하룻밤에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콘서트 보러 온 아미들은 보통 사나흘 정도 머물거든요. 그럼 숙박비만 50만 원. 여기에 식비, 교통비, 쇼핑, 관광까지 더하면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만약 10만 명의 외국인 아미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최소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의 소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간다면 그들은 평생 한국의 홍보 대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한국이 얼마나 좋았는지 자랑하겠죠. 소셜미디어에도 올리고 리뷰도 쓰고. 이게 바로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이에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진 게 K-팝. 그 중에서도 특히 BTS의 영향이 크거든요. 과거에는 한국 하면 북한이랑 헷갈리거나 전쟁 났던 나라 정도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BTS, 블랙핑크, K-드라마를 떠올려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국가 이미지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인식이에요. 그런데 BTS가 단 몇 년 만에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이제 한국은 힙하고 트렌디하고 창의적이고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의 제품도 덩달아 이미지가 좋아지거든요. BTS의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면 뭔가 다를 것 같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투어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의 반응이에요. 이들 국가의 아미들은 단순히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이고 청원을 올리고 심지어 자국 정부와 지자체에 공식 요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미들은 BTS를 남아공으로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수만 명이 온라인 청원에 서명했고 케이프타운 시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BTS를 우리 도시로 초청해달라. 우리가 경제적 보장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단순한 팬심의 발로가 아니에요. 실제로 BTS 콘서트 한 번이면 해당 도시에 수백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걸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안인 거예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닐라가 투어 일정에 포함됐지만 공연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추가 공연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틀 공연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니 최소 사나흘은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 관광청에서 실제로 BTS 측에 공식 제안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의 아이돌 그룹 하나가 이제는 국가 간 외교 사안이 될 정도의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방문해야 뉴스가 될 일인데 이제는 BTS가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가적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투어에서 특히 주목받는 도시가 바로 부산입니다. 서울은 이미 여러 번 BTS 공연이 있었지만 부산에서 대규모 스타디움 콘서트를 한다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부산시는 이미 BTS 공연을 전후해서 대대적인 관광 홍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산의 해운대, 광안리, 자갈치 시장, 감천문화마을 같은 관광 명소들을 BTS와 연계해서 마케팅하는 거죠. BTS가 사랑한 부산의 맛집, BTS 멤버들이 다녀간 부산 핫플레이스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BTS 멤버 중 지민이 부산 출신이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지민의 고향 투어 같은 패키지 상품도 나올 예정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온 수만 명의 아미들이 부산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요. 해운대 해변에서 BTS 노래를 크게 틀고 춤추는 외국인들, 자갈치 시장에서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보며 감탄하는 유럽 아미들, 감천문화마을에서 인증샷 찍는 남미 아미들.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화 교류의 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아미들이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만나서 BTS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소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BTS 노래 하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과거 BTS 콘서트장 주변을 보면 이런 모습이 흔했어요. 브라질 아미와 일본 아미가 서로 언어도 안 통하는데 BTS 노래를 함께 부르며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한국 아미가 외국 아미한테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외국 아미는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하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문화 교류예요. 유엔에서 연설하고 백악관에 초청받고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진짜 BTS의 위대함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에 있다고 생각해요.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뛰어넘어서 순수하게 음악으로 사람들을 연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BTS의 이런 성공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철저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K-팝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오디션부터 시작해서 수년간의 연습생 기간, 전문적인 보컬 트레이닝, 안무 연습, 외국어 교육, 심지어 예능 감각까지 모든 걸 교육시키죠. 이런 시스템을 통과한 아티스트들만이 데뷔할 수 있어요. BTS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데뷔 전 수년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연습했거든요. 춤, 노래, 랩, 작사, 작곡 모든 걸 완벽하게 갈고 닦았죠.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BTS의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완벽주의가 더해졌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트렌드를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완벽한 퀄리티로 전 세계에 배포하거든요. 이런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BTS가 새 앨범을 내면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할리우드 영화급이에요.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최고의 감독, 최고의 스태프를 동원해서 만드는 거죠. 안무도 세계 최고의 안무가들을 섭외하고 의상도 유명 디자이너들과 협업하고, 이 모든 게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저력이에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활용도 천재적이에요. BTS는 데뷔 초기부터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거든요.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비하인드 콘텐츠를 올리면서 전 세계 팬덤을 만들어간 거죠. 특히 유튜브가 결정적이었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만 있으면 BTS의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었거든요. 이게 K-팝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과거처럼 음반을 사거나 TV에서 방송을 봐야만 아티스트를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클릭 몇 번이면 언제든지 BTS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 남미의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녀도, 아프리카의 청년도, 중동의 학생도 모두 BTS의 팬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힘이고 BTS가 그걸 가장 잘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BTS의 음악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청춘의 고민, 사회에 대한 비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같은 보편적인 주제들을 다루거든요. 이건 한국 사람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곡을 보세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자는 메시지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만 느끼는 감정인가요?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BTS의 음악이 국경을 넘어서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BTS는 한국적인 색깔도 잃지 않았어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입거나 한국 전통 악기를 음악에 접목시키거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사에 담는 식으로요. 이게 오히려 차별화 포인트가 됐어요.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음악, 이게 BTS의 정체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 월드 투어에서 선보일 새 앨범 아리랑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잖아요. 이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전 세계에 선보인다는 건 한국 문화를 세계화하는 거예요. BTS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아리랑을 알게 되고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